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통증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통증 속에서 나의 어떤 것을 알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탐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지은이 황윤신, 발행 스마트 비즈니스, 발행일 2023년 1월 5일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인생도 아픕니다. 모든 병은 골치가 띵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속이 더부룩한 데서부터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버릇이 되어서 참습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참지 않으면 자발스럽고 방정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하고 보람 있어야 합니다. 골치가 띵한가요? 속이 더부룩한가요? 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편해야 합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보야, 아프면 쉬어.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급성 요통 환자가 늘어납니다. 도대체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저는 이 통증을 김장철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김치 절이다이고 아버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김치통 들다입니다. 웃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날도 춥고 쌀쌀한데 집에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김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를 치대기에 바닥이 편하니까 꼭 바닥에서 하죠. 한마디로 담 결리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날 허리에 손을 얹고 다리를 절룩이면서 내원하죠. 그럼 저는 이제 김장철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다음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의보감, 담은문 왕은 군담론에도 담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세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에 담 결렸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담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지 않다면 치료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치료를 마치면 환자분들이 찜질은 어떤 게 좋은지, 자세는 운동을 뭘 해야 좋은지를 묻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 이런저런 팁을 주면서도 질환에 상관없이 똑같이 권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좀 쉬세요 라고 말이죠. 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리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변신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벌레가 되어 있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얼마나 자신이 낯설겠어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낯설다고 느낀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엉덩이가 찌릿하면서 갑자기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제가 한의사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증상이 좌골신경통이라고 생각되어 바로 침 치료를 했거든요. 침 치료를 하고 다시 일어서 봤습니다. 침을 놓기 전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한동안은 계속 침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어제까지 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이 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죠.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 같은 겁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 듭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를 아껴달라고요.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해 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이죠.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러니 아프다는 멈춤입니다. 그게 우리가 몸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치료거든요. 첫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내 몸 체크리스트. 우리의 목적지는 건강입니다. 그러니 우선 지금 내 몸 어디가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의약품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아픈 부분을 모두 찾아봅시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라면 의사를 찾아가길 권유드립니다. 모든 질환을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아야 하죠.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병원을 꼭 방문한 후에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우선 병원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로 몸의 질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두통이 자주 있어요. 진통제를 자주 먹어요. 자주 두통이 있다면 어깨나 목이 뭉쳐있지는 않는지, 소화가 불편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어깨부터 볼게요. 어깨가 안 뭉쳐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겠지만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한쪽 머리 옆쪽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 눈이 뻐근하다면 목이나 어깨의 근육 뭉침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특히 목 옆쪽과 머리 옆쪽 근육, 턱 주변 근육들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지압해서 시원해진다면 이 근육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된다면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가끔 오는 통증이라면 이 근육들을 풀어주세요. 가벼운 목 스트레칭을 해주고 턱관절과 어깨 근육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세요. 소화가 안 될 경우 식사 후 30분, 2시간 안에 두통이 발생하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두통이 가라앉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히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머리가 그냥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멀미하듯 속이 울렁거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쓰림의 증상으로도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평소 과식하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변이 불편해서 고생하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 주세요. 갑자기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면 두 번째 손가락 끝을 지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합국혀를 엄지손가락 끝으로 누르면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두 혈자리가 소화 불량으로 인한 두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두통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거나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 주세요. 특히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오거나 감각 이상을 동반한 두통의 경우는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허리, 다리, 발, 아파요, 부어요, 저려요.
허리는 척추의 마지막이자 우리가 가장 자주 통증을 호소하는 곳이죠. 허리는 상체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쉽게 탈이 나기도 하죠. 그렇기에 허리가 좋지 않으면 발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고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쉽게 다리가 붓는다거나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면 허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허리를 포함한 모든 척추는 그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의 손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가 좋지 않다면 운동을 먼저 하기보다 통증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걸을 때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세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어느 정도 찾았다면 이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모든 운동은 정확한 자세를 찾을수록 안전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면서 자세를 잡아가기를 권합니다. 허리 운동에 코브라 자세를 추천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없다는 가정하에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하면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으면서 복부의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반의 균형이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조금 주면 골반의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바닥을 보고 엎드려서 가슴 옆에 손을 짚어서 팔굽혀펴기 하듯이 밀어내는 자세입니다. 스트레칭으로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굽어있는 모든 척추를 뒤로 펴주는 데 도움이 되죠. 이후 복부에 힘을 주고 하게 되면 가슴, 허리, 복부 쪽에 더 자극감을 느낄 수 있고 복부 힘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그 이후 허리 운동이라고 하면 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발로 서는 자세도 좋고 우선 어렵다면 다리를 앞뒤로 보내서 서는 자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와 허리에 불편감이 있다면 자주 움직여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세요. 불편이 점점 증가한다면 치료가 운동보다 우선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 어깨, 팔꿈치, 손. 아파요, 부어요, 시큰거려요, 저려요. 자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과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몸 전체는 스트레칭으로 최대한 늘리기를 하면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천천히 그리고 당겨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할 거예요. 아령을 들어도 좋고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손가락부터 하나하나 늘릴게요. 관절은 마디마디 늘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픈 마디가 있다면 관절을 잡고 천천히 늘리세요. 최대한 구부렸다 폈다 해주고 관절을 잡고 하나씩 늘리세요. 손목은 돌아가니까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최대한 크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이 앞으로 보게끔 팔을 쭉 당겨주고 손등이 앞으로 보게끔 해서 당겨주면 팔꿈치 주변이 단단해지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깨는 돌아가는 관절이니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최대한 크게 돌려주세요. 잘 안 된다면 그 부분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대부분은 팔이 뒤로 가지 않는 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운동은 팔을 90도로 접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이고 손바닥을 최대한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팔이 뒤로 가기 어렵지 않거든요. 목은 척추의 한 부분이니 척추 전체를 운동해주고 자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척추가 길어지게 쭉 늘리는 거죠. 스트레칭으로 할 땐 최대한 앞뒤로 쭉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세를 잡을 때는 꼭 똥꼬에 힘주기로 복부를 꽉 잡고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목과 어깨가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복부, 등에 힘이 들어가면서 척추가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쌓여가는 느낌이 듭니다. 키가 커지는 느낌이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가 백회입니다. 100가지 기운이 모인다는 뜻이죠.
머리 꼭대기를 최대한 위로 보내서 하늘에 닿을 듯한 느낌으로 뽑아내세요. 안테나가 높아야 송수신이 원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야 척추들이 쭉 늘어나면서 중심에서 나간 신경이 말초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쭉 척추를 뽑았다면 이제는 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목도 회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지만 천천히 돌려야 합니다. 누구도 정렬이 아주 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좁아진 곳에서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죠. 목을 돌리다 보면 공간이 좁아진 곳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히 최대한 천천히 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다면 이제는 근력 운동 차례입니다.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은 팔굽혀펴기입니다.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팔과 상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근육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어떤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팔굽혀펴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양쪽 발에 똑같이 힘을 준 채로 똑바로 섭니다. 그리고 똥꼬에 힘을 줍니다. 척추를 최대한 길게 뻗습니다. 뻣뻣한 막대기 마냥 벽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죠. 팔의 높이는 가슴 높이를 유지해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0회 정도를 권합니다. 그러다가 횟수를 점점 늘리고 손의 위치도 더 바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벽, 다음엔 책상, 그 다음은 침대, 그러다 바닥으로 말이죠. 등이 결려요. 등이 결린다는 것은 상체의 전체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등 척추가 커브를 잘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죠. 척추가 S자라고 이야기하죠. 목은 앞으로 커브가 있어서 뒤쪽이 오목한 C이고 등은 앞쪽이 오목한 거꾸로 C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들이 이 C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등의 경우 뒤로 기대거나 가슴 앞쪽이 좁아지도록 쓰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가슴을 펴주고 척추를 세워주는 쪽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척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겠네요. 척추는 길게 늘리는 게 좋죠. 우선 쭉쭉이. 지금 당장 등이 결리는데 병원을 갈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트레칭과 지압입니다. 기어가는 자세를 취합니다. 바닥에 닿는 손과 무릎이 몸과 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복부에 힘주는 것 잊지 마세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허리는 아래로, 동시에 꼬리뼈는 위로 올리세요.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손 사이에 쑥 밀어넣고 등은 하늘을 향해 위쪽으로 말아 올립니다. 배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고정해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내려놓습니다. 다리는 처음과 같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그대로 상체를 끌어옵니다. 아기 자세로 말이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세를 조정해 줍니다. 등 척추는 회전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위스트나 회전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허리를 돌리기보다 가슴 앞쪽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세요. 여기까지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황윤신님은 자칭 수다쟁이 한의사로 환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한의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습관처럼 아팠고 안 아플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강에 관한 지식을 여실히 풀어내고 있지만 자신이 건강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은 삶에 대한 철학 또한 저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알아서 좋아지도록 놔두는 습관을 가지게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통증과 그 이유, 대처 방법, 운동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저도 여러 사소한 통증들이 생겼지만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했었는데요. 스스로 몸을 스캔하면서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고 현명한 건강 관리를 통해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